네,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수영도를 이용하게 되면 되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뿐더러 숫자가 좀만 많아져도 구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일반항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완전순열, 교란순열에 대해서 발표할 이한결입니다. 우선 제가 문제 하나를 가져왔는데 4명의 학생 A, B, C, D가 책을 한 권씩 가지고 와서 책 제목이 적힌 제비 4개 중에서 임의로 한 개씩 뽑아 책을 나누어 갖기로 할 때 4명 모두 자신의 것이 아닌 책을 갖게 될 확률은? 이라는 문제를 가져왔는데 이 문제가 제가 실제로 이번 시험을 준비하면서 다른 문제집에서 본 문제인데 처음에는 되게 쉬운 문제인 줄 알고 그냥 이제 개념에 기초해서 공식대로 풀려고 하다가 결국은 안 풀려가지고 수영도를 이용해가지고 좀 오래 걸려서 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활동에서 이 순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해서 인터넷을 조사하던 중에 이 순열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게 이제 바로 완전순열, 교란순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한 문제여서 좀 호기심도 많이 생기고 흥미도 생겨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활동에서 결론적으로 얻고 싶은 거는 이 완전순열의 일반항을 얻어보는 것인데요. 일단 먼저 아까 들었던 예시처럼 이제 그림과 같이 4명에게 모자를 배열하여 나눠줄 때 모두 자신의 모자를 쓰지 않도록 배열하는 것을 완전순열이라고 합니다. 완전순열을 기호로 나타내보면 dn 또는 이제 저 팩토리얼이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에 붙은 것을 서브 팩토리얼이라고 하는데 n 서브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저희가 잘 눈에 안 닿을 수도 있어서 되게 익숙한 방식으로 바꿔서 보면 이 사람과 모자를 이렇게 숫자로 바꿔서 보게 되면 저희가 되게 익숙한 함수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완전순열에 기반해서 해석해 보면 fk는 k가 아닌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를 찾는 것과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완전순열의 이 수를 가장 쉽게 구하는 방법이 아까도 말했지만 수영도를 이용하는 것인데 그래서 일단 예시를 들어보면 위에 나오는 그 4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먼저 수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은 2로 대응할 때 이 완전순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이 그림과 같이 3가지가 나오는데 1이라는 숫자는 완전순열에 따라서 자기 자신인 1을 제외하고 2, 3, 4에 대응할 수 있으므로 위에서 말한 3가지가 3번 나오기 때문에 총 9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수영도를 이용하게 되면 되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뿐더러 숫자가 좀만 많아져도 구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일반항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7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완전순열의 숫자를 일반항을 구해보도록 하자면 우선은 2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서 구해야 하는데 2가지 방식 모두 일단은 1이 대응할 숫자를 먼저 2로 제가 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 경우가 만약에 1이 2로 대응했을 때 2가 1로 대응한다면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1이 2로 대응했을 때 2가 1로 대응한다면 그림과 같이 나머지 3, 4, 5, 6, 7은 그냥 이제 완전순열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배열하면 되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가 D5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만약에 1이 2로 대응했을 때 2가 1로 대응하지 않고 다른 숫자로 대응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수인데 이제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2가 이제 완전순열의 개념 자체가 2가 2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1을 2로 동일시해서 보게 되면 2가 1로 대응하지 못하는 거니까 사실상 2가 2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게 봐서 그냥 2, 3, 4, 5, 6, 7을 완전순열로 배열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D6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1을 제가 2로 대응을 시켰는데 1은 1 말고 2, 3, 4, 5, 6, 7 6가지 숫자에 대응할 수 있으므로 총 6을 곱해줘야 돼서 결론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D7은 6 곱하기 D5에다가 D6을 더한 숫자가 되고 이거를 이제 일반항으로 나타내보면 DN은 n-1 곱하기 dn-2에다가 dn-1을 더한 게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완전순열, 교란순열의 일반항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흥미를 가지고 탐구를 진행해서 결론을 내어봤더니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많이 보람찼고요. 그리고 원래는 증명이라는 것에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활동에서는 그 과정이 되게 재미있었고 지식이 확장되는 것도 잘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완전순열과 비슷한 문제를 만나도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 절약해서 빠르게 답을 구해낼 수 있다는 것도 큰 도약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제 경험 속에로부터 문제나 흥미를 찾고 이것을 기점으로 연구를 시작하는 이러한 과정에 따라서 탐구를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것 말고도 이제 확률과 통계를 보다 보면 규칙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공식으로는 안 풀리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러한 문제들도 이제 계속해서 규칙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활동을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